딸 아이가 직접 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딸 아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점성이 높은 유산균, 연쇄 상구균, 살리바리우스균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봉입하기 위해 이중 유아 액적에 최적화하는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후보자 따님의 인터뷰 내용은 사회공헌 부서에다가 연락을 했다. 근데 회사는 사회공헌 부서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봉사활동이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런 말로 피해 나가려고 하고.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네, 후보자님 그 질의에 앞서 선서 아까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답변 정말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할 약속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미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딸의 논문과 관련된 전자책과 관련된 거 해명 들어보면 스펙 쌓기 아니다. 그리고 이거 대필한 게 아니고 딸이 직접 한 것이다. 외부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까 제가 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알아봤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사실 모르고 지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은 그 어떤 팬데믹 뭐 그런 동아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요, 어떤 라이팅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게 이 논문들이 논문 수준이 아니라 두세 페이지 정도의 리포트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냥 학습 과정에서 학교의 과제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학교 과제로 낸 적이 없다고 아니 말씀드렸죠. 본인 그렇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학교 과제로 제가 학교 과제를 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습의 과정에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거다라고 하면서 스펙 쌓기라고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학습 과정을 저장해 놓는 게 스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입시에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입시에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냥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스펙 쌓기가 아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뭔지 좀 그러니까 말씀해 본인의 주시겠습니까? 능력으로 한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그것만 어디에 제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예. 능력을 한 건가요, 아닌가요? 본인이 일부 조력받은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학에 입시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입시에 앞으로 제출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이게 무슨 뭐 미래에 있을 일을 재단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그걸 아니라 가정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시면 지금 후보자의 도덕성을 묻는 겁니다. 후보자가 생각했을 때 고위공직자로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어떤 스펙 쌓기 문제 있다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무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봉사하면 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뭐 이게 반칙이나 편법이 아니라는 맞나요, 안 맞나요? 예? 딸 아이가 직접 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딸 아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청문 과정에서 지금 했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공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2달 사이에 2편의 논문을 공저자료에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년 12월입니다. 제가 그 논문이라는 걸 어제 한번 봤거든요. 그거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 아닙니다. 그 영어로 썼을 뿐이지. 그리고 IEE라는 곳이 그렇게 문턱이 높은 곳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학 논문이기 때문에 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기 때문에 원래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이렇게 짧은 논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논문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해 드릴게요. 점성이 높은 유산균, 연쇄 상구균, 살리바리우스균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봉입하기 위해 이중 유아 액적에 최적화하는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딸이- 있는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알겠죠.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실험을 직접 해서 일저자로 해서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논문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해 그 보겠습니다. 외에 지금 IE에 작성했다라고 하는 논문도 단독 저자 그리고 공저자로 해서 작성한 논문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외수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모하고 했다고 하는 아니 거예요? 이모랑 했다는 거를 팩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듣고 확인한 거라서요.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렇게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논문을 그냥 아카이브 형식으로 그냥 습작한 것을 저장해 놨다라고 한다면 왜 방글라데시야 해외 뭐 여러 국제 학술지에 제출을 했는데 그 학술지가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어가지고 5군데 이렇게 학술지에 제출한 겁니까? 그 학술지라는 것의 수준과 문턱을 좀 봐주십시오. 그 정도 가지고 대학 입시 외국 입시를 한다 하더라도 습작한 거라면 왜 그렇게 한 건가요? 습작한 거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학습 활동에 있었던 거죠. 저장해 놓은 거다. 전 이렇게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거를 해외에다가 돈을 주고 투고를 한다.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입장에서 그래도 해놓은 것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뭐 문제될 해외 것 같지 학술지에 않겠습니까? 투고해가지고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해외 학술지에 돈을 내고 투고를 한다. 그것도 방글라데시아에 있는 학술지까지. 위원님, 제가 그 하나하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듣기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제가 말씀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려운 거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 학술지가 오픈 국정이 액세스 그렇습니다. 저널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니, 돈을 오픈 내면 액세스 저널을 나중에 저장을 하는 올릴 수 거고요.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봉사활동 지금 장기간 했으니까 뭐 장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봉사활동을 그렇게 장기간 해야지 그게 스펙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봉사활동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돈 내고 광고를 하나요? 기사로? 그것은 그게 왜?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긴 했는데요. 그게 대단한 언론사가 아니라 뭐 가로수 같은 거, 인터넷 가로수 이런 식의 그 지역 홍보지인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우리나라에서 봉사활동하고 왜 해외에다가 아닙니다, 광고를 아닙니다. 하냐고요, 인터뷰. 제 딸이 한 봉사활동은 줌으로 영어 가능한 사람들이 취약계층의 아동과 1대1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해서 튜터로서 일을 했었고요.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유수의 언론에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무슨 스펙을 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몇 년에 걸쳐서 실제로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어떤 보도도 있었지만 지금 광주나 어떤 충청도에 있는 봉사센터에서는 이거 굉장히 잘한 봉사다라고 그 센터에 있는 분께서 일부러 인터뷰를 최근에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봉사가 아니고 스펙 쌓기일 뿐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조금 제가 그건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봉사활동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미국 지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하고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아까 이런 것들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장려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한 자료, 봉사활동한 시간이나 어디에서 봉사활동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왜 제출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 외국에서 아까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만 외국에서 있는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홍보 내용을 보고 실제로 많이 이 봉사에 그 튜터로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목적을 한 것이니까 그게 그 줌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꼭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국에다 왜 냈냐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그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의 후보자 아신가요? 예?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 그게 본인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겁주어서 진술을 이끌어냈을 때 그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피의자의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가 법 집행관의 지지에서 대기하는 것과 충돌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충돌할 때에 그 권리를 충돌하는 대기하는 권리로서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의 헌법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통해서 법 집행을 강행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 법 집행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게리티 원칙입니다. 저 게러트 룰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게 그 보도가 잘못 인용한 거예요. 한겨레 보도가 게러트 룰을 잘못 인용한 것이거든요. 게러트 룰이 아니 그건 이미 있는 룰이고요. 아니 미국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징계로 겁줘가지고 증거를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예를 들어서 진술 안 한다고 공직자 잘라두든가 아니 그런 룰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죠. 그런 배제하려는 징계하려는 권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의원님 어차피 이건 논란의 그 영역이 아니고요. 게러트 룰이 어떤 건지는 그냥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전에서 말씀드린 아까 이모가 섰다라고 하는 논문은 가치 공명한 게 아니다라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다음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봤어요. 정치를 관심을 갖고 권력을 탐하게 되면 본인의 진정성만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권력을 향유하는 것에 도취되게 되면 본인의 역할을 어떤 무대 위에서 배우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 지금 후보자에게 얼마나 해당되는 얘기인지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해 왔던 것이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 그리고 후보자가 지금 인사말에서 강조한 것처럼 부패한 세력들,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카르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유효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수단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마치 선민의식을 가진 일종의 집단이 나라를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정의와 진실을 재단한다는 것들을 벗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인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금 한국 사회가 길러온 한 젊은 엘리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 착잡합니다. 하나회라고 들어봤죠? 후보자. 하나회라고 말씀하신 들어보셨죠? 점 정하겠습니다. 하나회가 저지른 사건 중에 국방의 회식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모릅니까? 설명해 압니까? 주시면 잘 모릅니까? 듣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정치군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늦게 왔다고 폭행을 했던 사건이죠. 예. 당시에 하나회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나 집단, 그러니까 집단의 위세,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정치인들은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과연 후보자와 지금의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다른 것인지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과거에 해본 입장에서 볼 때 참 그 자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후보자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지요. 과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쯤 되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한 것이다 라는 언급, 후보자 스스로 대검에 근무할 때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될 때 그것을 확인하는 법무부의 문의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거짓말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렇게 확실하게 도장의 위조나 표창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청문회 날짜에 맞춰가지고 부실한 기소를 하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소장 2개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하고 이상한 수사고 목표를 가진 수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시면 답을 드릴까요?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을 하면 대답하세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본질을 회피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사실들을 꿰맞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화면 좀 봐주십시오. 자, LA 트리뷴이라는 돈을 주면 실어주는
언론이다. LA에 지금 시민들로부터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의 도움으로 50대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봉사활동뿐인 것처럼 지금 이화를 하는데, 그러면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라고 해명하고 끝냈어야 될 일이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아이가 언론에다가 언급이 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보도한 매체를 지금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다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회사는 사회공헌, 지금 후보자 따님의 인터뷰 내용은 사회공헌 부서에다가 연락을 했다. 근데 회사는 사회공헌 부서는 없다. 그리고 회사가 남은 물품을 기증한 것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상관없이 지금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왜 이게 지금 딸의 스펙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무슨 방글라데시, 케냐, 난데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각종 학술 사이트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아카이브의 형식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입시와 무관하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지금 사촌들하고 지금 맞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사에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이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아이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캐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와 가장 측근에 있어서, 지금 후보자의 지명에 있어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당선자께서 행정소송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의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굽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예요? 알지 않습니까? 원고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는 윤석열 본인이시고요. 예. 징계 처분의 당사자니까 법무부입니다.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피고는 누굽니까? 법무부입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자, 지금 원고가 당선자가 됐고 그 원고가 피고를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 1심 판결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치한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최측근이었던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한 것이다 라는 점이 사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세상에서, 따로 별도의 세상에서 원고 피고 관계가 지금 다시 형성돼 버리는 지명을 하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봉사활동이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런 말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아무개가 저기를 아닙니다. 영수증이 한국 3M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아닙니다. 예. 그 아마 글자의 범위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법무부로부터 무슨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검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폭행까지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검찰의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은 믿어주셔도 됩니다.